여러분 안녕하세요. 194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농사 짓는 모습 10월달 모습입니다. 제가 하는 농사는 노틸, 무게운 농사면서 6일 멀칭이죠. 어, 그 농사 과정에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탄소 100% 흡수하는 농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저탄소 뭐 여러 이제 탄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자연습과 같은 그런 농사의 그 방법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답을 찾고 하자고 하는 농부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저의 자존심. 이게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 2022년 농사 올해 한 해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농사 형태는요. 지향하는 것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노틸이면서 토양용 비료죠. 우리가 비료 탭이 넣어서 그 양분으로 해서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토양에 그 토양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이제 유기물과 미생물들에 의해서 작물의 양분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토양용 비료라고 하죠. 자, 토양형 농업. 자, 4호그룹 농사 기술이며 이제 자연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양분은 아까도 했습니다. 농지에서 생산한다. 우리가 이제 비료 탭에 넣어서 그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농지에서 생산한 그래서 토양형 농업, 토양형 비료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탄소 흡수 농업, 우리 완전한 자립농. 이제 외국에 이제 무슨 뭐 비료라든가 사료 같은 거 사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저희 생산하는 거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폐기 자원으로서 이제 폐기되는 것들이죠. 그거를 자원하는 농지로 순환시키는 그런 농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살려서 흙에 우리가 유해독이 없는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같은 그 노출 없이 흙의 양분을 온전히 생산하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농사를 잘 지었다 하는 게 이거 같습니다. 좋은 먹거리 생산하는 것. 아마 20대에는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했다 그러면 또 30대는 농사를 좋은 농사 짓기 위해서 40대는 정말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을 했고 50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농산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이제 농업의 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농업 생산에서 내다 파는 농업도 있지만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농업도 저는 이제 이게 또 제가 이제 지향하는 큰 목표고 삶의 목표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여유적인 뭐 경제적 여유는 없습니다. 뭐 외식 한 번 못할 정도 돈은 없지만은 뭐 통장에 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 받을 돈 없고요. 하루하루 이제 사는데도 마음적으로나마 이런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행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2월달 농사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매월달 이제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서 뭐 2월달, 3월달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히 소개돼 있으니까요. 자, 3월달 모습이 저는 이제 작물을 앞서도 이제 소개했습니다. 연차 혼잡 재배에서 보통적으로 밭갈이 하면은 이제 밭갈이에서 새로운 작물 심는 뭐 혼잡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밭갈이 하니까요. 수확하고 빈 공간에 지금 심는 그래서 여러 작물 이제 전년도 하고 이제 다음에 뭐 올해 되면 이제 심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어짓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섞었죠. 보시면 이제 전년도 9월 달에 심어서 이제 다음에 8월 달에 수확하는 이제 양배추가 있고 그다음 5월 달에 수확하는 양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수확하는 이제 가운데 토종콩 있고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어 대개 보면 작물 수확, 가을 수확하기 전까지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심어야 되는데 못 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약혼이 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 수확하는데도 그 공간에다가 이제 뭐랄까요 양배추 같은 거 심어 놓은 거죠. 보시면 이제 양배추가 이제 자라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 달입니다만 5월 달 되면 또 작물 심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보면 토종 참외가 심어져 있고 옆에 가장자리에 이제 토종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이제 9월 달에 이거 약혼밭이었거든요. 전년도 이제 9월 달에 약혼이 자라서 이제 자랄 때에 이제 9월 달에 약혼 양배추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혼은 이제 11월 달에 수확했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약혼 수확하고 나서 이제 5월 달까지는
양배추만 자랐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5월달 되니까 또 다시 폼을 심은 겁니다. 이런 연차 혼작 재배가 지금 무교원 농사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같은 농지에 뭐랄까요 2배 이상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많은 농가들 배워가서 보통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같은 농지인데 2배 이상 수확이 됩니다.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농장의 그 조성 형태는요. 농사 8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각기 보면 아까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8구역 나누게 되면서 그래서 5구역으로 작물 재배하고 있고 3구역은 이제 생태 완충 지역 이제 풀이 자라는 그리고 풀은 뭐냐면 이제 제가 가축을 키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8구역으로 나눠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보이는 분은 한 구역 될 겁니다. 뭐 대개 보면 이제 뭐랄까 터박 같은 경우는 뭐 한 고랑에 여러 가지 심고 조금 작은 농 같은 한 고랑마다 다른 작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구역마다 이제 나누게 됩니다. 또 그 구역에서 조금 여러 가지 연차 혼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는 뭐 보시면 이제 약혼 밭입니다. 근데 또 뭐가 심어져 있냐면 여기에 호박이 심어져 있거든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되게 약혼이 심으면요. 약혼이 뭐냐면 5월 달에 심어서 11월 달에 수확하거든요.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럼 또 호박이 5월 달에 심었습니다. 그럼 5월 심은 호박은 보통 이제 8월 달까지 열매가 달리고 8월 달부터는 거의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혼밭에 호박을 키울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큰 영양이 지장하면서 수확량도 굉장히 적지 않게 그러니까 농지 활용을 뭐랄까 한 면적에서 이제 한 구역에서 이제 2배 심는 수확이 올리는 하나의 농지 활용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또 키우는 닭입니다. 푸드모독이라고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그 고기와 계란은 안 사옵니다. 뭐 사올 돈도 없지만은 되게 다 생선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사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기 같은 건 계란은 전부 다 이제 직접 생산한 걸 먹습니다. 뭐 돼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돼지는 1년에 한 마리 내지 1.5마리 정도 그것만 소비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건 수박밭이 여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토마토하고 양배추 저는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 9월달에 전년도 9월달 양배추가 이제 7월달 8월달 그렇게 수확했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벌레가 엄청나게 먹었죠. 한여름에 이게 9월달 심었으니까 겨울 양배추인데 저희들이 7월달 8월달 수확하니까요. 대개 보면 이제 터져버리거든요. 그다음 꽃대 올라오고 전에 꽃대도 안 올라오고 또 이렇게 열매 뭐랄까 벌레 먹으면 이제 뭐 수확이 안 되고 결과 안 되고 뭐 정상적으로 됩니다. 매년 올해도 1,000통 이상 뭐 수확해서 뭐 이웃들은 나누고 이제 저희들이 뭐 소비하고 돼지들 뭐 닭 먹이고 그랬습니다만은 팔 농사 모습 이거 참외밭이죠. 토종 참외 한 10가지 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변에서 저 밭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보시면 가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옆에는 또 강아지가 있으니까 같이 놀고도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9월달 바로 이제 9월달에 그 저번 달이죠. 이제 한단 모습 그거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브로콜리 바로 집 앞입니다. 뭐 현관문 열면 앞에 있는 밭이거든요. 원래 양배추하고 이제 브로콜리 양배추는 이제 오른쪽일 건데 200구짜리 8등이니까 28, 16 1600번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5판이니까 600번 많이 심었죠. 지금 우리가 뭐 제가 밭을 보시면은 양배추하고 이런 브로콜리 양을 심을 수 있는 밭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농사하면 아까 대선 연차 혼작 재배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심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혼 밭이 이런 양배추라든가 지금 끝난 밭에 이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면경과 무경원의 농사 차이는 여기에 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좀 한번 농사 방법 소개할 건데 보시면 여기가 약혼밭이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양배추 심어져 있거든요. 약혼 이제 자라고 있거든요. 11월 달
약혼 밭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 11월 달 수확할 건데 지금 잘하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어, 양배추 이제 심어져 있고요. 자, 10월 달 농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있는 브로콜리 많이 컸습니다. 이 사진이 열흘 전에 찍었으니까 더 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현관 앞에서 마당 뭐 작은 마당입니다만 마당 지나자마자 앞에 틀밭 왼쪽에는 이거 창고입니다. 창고 위에 틀밭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통로로 해서 이제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브로콜리 바로 집 앞에니까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잎사귀라든가 그 열매 따먹기 좋게 해서 바로 앞에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달래가 자랍니다. 달래는 이제 봄해가 내년 4월 달에 따먹으니까요. 겨울에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달래 캐 가지고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제주도의 그 날씨의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박 심었던 밭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 노랗게 하는 거는 돈나물이라 그러죠. 거기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봄 되면 이제 가을까지 먹죠. 지금 수확한 데는 여기에 브로콜리 심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브로콜리가 600번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브로콜리가 좀 많을 겁니다. 저희들 먹을 정도 양은 넘죠.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제 제가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이제 운동할 때 만나면 이제 따서 드리고 저희들 닭하고 이제 돼지 많이 소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있으면 농사 기술을 이제 생산하는 쪽에 이제 지향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생산해가지고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의 생산 방법입니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수확하고 그리고 또 양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아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료태비의 양분으로 키운 게 아니라 이제 토양의 자생력으로 이제 그 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생산하니까요. 그런 기술을 이제 생산의 뭐랄까요 목적이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추밭이고요. 부추는 1년에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충지대인데 원래요. 여기도 이제 뭐랄까 약혼을 심었습니다. 원래 약혼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심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저 뒤에도 약혼밭인데 약혼이 세 구에 심어져 버리니까요. 우리는 이게 토마토 밭입니다. 원래 아마 토마토 요거 따니까 뭐 아마 실컷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매일같이 저는 이제 토마토 먹으면서 금덩이 먹는다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랄까 저희 방식의 농사에서 토마토의 영양, 흙의 양분이 이제 담아낸 거라서 좀 귀하게 먹습니다. 또 농사에 짓는 보람이죠. 여기는 이제 참외 수확하고 나서 이제 양배추 심은 모습이죠. 보시면 또 여기에 또 뭐 심냐면 이제 그 잎양파, 양파 종구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 또 양파 심을 겁니다. 대파가 아니라 양파요. 보시면 여기 이동식 닭장입니다. 여기는 저기 닭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또 이동식 닭장에 닭은 또 몇 마리 나와서 또 키우고 있어. 여기는 이제 밭 가운데입니다. 보시면 이제 요건 아까 보다 다른 구역에 약혼 자라는 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약혼이 이제 11월 달 수확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옆에 가장자리에 또 양배추 심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심으니까 1600개의 양배추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반에서의 그 농사에서는 이렇게 심기 힘들죠. 안 심습니다. 근데 약혼은 이제 11월 달 수확하면 그 다음부터 약혼만 자라니까 보시면 이제 약혼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양배추시죠? 여기도 약혼밭 전체입니다. 한 구역에 여기가 좀 구역이 큰데 여기에 양배추 다 심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양배추 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00번 정도로 심을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몽땅 다 있으니까요. 보시면 여기에 드론 있고요. 여기는 이 구역은 보시면 토종 배추하고 이제 겨울초 그 다음에 토종 상추 같은 거 뿌렸습니다. 그럼 겨울에 보통 12월 달부터 내년 3월 달, 4월 달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겨울에 그 채소류는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그냥 뿌리째 뽑아서 뭐 겨울 내내 먹을 거니까요. 여기는 씨앗을 직파했습니다. 위에 뭐 배추라든가 그런 종류를요. 우리가 뭐 땅 파서 심기도 하지만 그냥 씨를 위에서 뿌리는 직파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왼쪽에 드론이 있고 아까는 이제 오른쪽이고요. 왼쪽이고요. 여기는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고랑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종 배추하고 이제 겨울 심었습니다. 원래 수확한 이제 호박입니다. 아까 지금
약혼 보이시죠? 약혼 밭에서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까 큰 이제 약혼 밭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혼을 심을 때 호박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수확한 게 아니고요. 8월 달부터 수확한 거 이미 돼지하고 닭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보단 한 30%, 40%더 많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호박하려면 호박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혼작 재배라고 하는 연차 혼작 재배란 그 아마 그 농지 활용도에 효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먹지만은 저하고 닭 겨울에 아마 닭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먹고 여기는 완충지대 여기가 뭐냐면 이제 풀이 억새도 자라고 합니다만 야생적으로 이제 달래밭입니다. 달래가 완전히 운집해서 전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을 베어서 여름 내내 이제 완충제를 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풀을 억새하고 이제 베겠거든요. 이제 베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 사진과 같이 이제 요새 오후에는 꼭 이걸 베어가지고 지금 돼지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고 또 이거 베어내야 이제 지금 달래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달래 사진이 올라온 거 보시다시피 이제 한 10cm 정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한 4월, 5월 달까지 이제 동네 분들이나 여러 저도 이제 수확해 먹고 동네 분들 와서 여기서 캐갑니다. 제가 이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래밥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풀 모습이고요. 어, 여기는 아까 이동식 닭장입니다. 여기는 빗물 받는 거고 이런 통이 한 2배 더 있거든요. 보면 빗물 지금은 이제 뭐 차조기하고 이제 토종 그 들깨 씨앗합니다만은 이게 빗물 받습니다. 다 받았다가 이제 그 통에다가 저장해서 이제 뭐 농사 짓다 보면 빗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10월달 농사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그 제가 10월달에 이제 잡초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하고 이제 작물 아까 연차 혼작 재배라 했지 않습니까? 일반 농지에 비해서 2배 이상 수확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